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 방정식에서 첫 번째 역적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역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이 그만큼 쌓인다라는 의미라고 해서 역적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적 운동량 방정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적. 네,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쌓인다는 거예요. 역적 운동량 방정식.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배관 내에 질량이 m인, 자, 질량이 m인 유체가 dt만큼, 어떤 시간만큼 dt만큼 흐를 경우에 그 배관의 유속이 자, V1에서 V2로, V1에서 V2만큼 자, 변했다고 가정하면 자,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힘 F는 MA 아시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자, 질량 곱하기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맞죠?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일정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속도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바로 dt분의 자, 속도가 V1에서 어디까지? V2까지 변했다고 했죠? 그러면 V2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속도예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dt분의 m 곱하기 자, v2 마이너스 v1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m은 질량, 킬로그램이죠? 단위가 질량. 자, dt는 시간. 그죠? 시간의 변화량이에요. 얼마다? 이거는 단위가 세크입니다. 그 뭐예요? 킬로그램 퍼 세크. 킬로그램 퍼 세크 바로 질량유량이죠? 질량유량.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dt분의 m을 질량유량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질량유량은 뭔데요? 질량유량은 로우 AV잖아요. 질량유량, 로우 AV. 그럼 여기서 AV가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유속.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유량 Q인 거죠. 그쵸? 그래서 dt분의 m이 뭐라고요? 그게 로우 Q입니다. 로우 Q. 그러면 이 식 있죠? 그래서 유체가 작용하는 힘 F는 뭐다? dt분의 m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로우 Q를 집어넣으라고요. 로우 Q 그리고 V2 마이너스 V1 요거예요.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냐? 역적 운동량 방정식 F는 로우 곱하기 Q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라는 겁니다. 이 공식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고, 이 공식에서 이제 파생된 공식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F는 로우 Q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다.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두 번째로. 자, 고정평판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보세요. 고정평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자, 보세요. 자, 고정평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판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평판, 고정되어 있는 이런 평판에 자, 이렇게 어떤 뭐 노즐을 통해서 자, 물이 분사되는 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분사돼요, 물이. 그러면 이 유체에 의해서 이 평판은 어떠한 힘을 받겠죠, 그죠?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지금 이 노즐을 통해서 나가는 물의 속도를 여기를 V2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평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판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갖다 이 움직이는 속도를 V1이라고 할게요. V1. 예?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유체의 뭐 밀도를 로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사되는 물의 양을 Q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고정되어 있는 평판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되냐? 작용하는 힘 F는 아까 여기 썼잖아요. 로우 Q V2 마이너스 V1이에요. 그죠? 자, 이게 기본적인 공식인데, 자, 지금 뭐예요? 평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 V1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인 거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V1이 이게 없는 값이라고요. 없어요, 이 값이.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평판, 고정된 평판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 작용하는 힘은 로우 곱하기 Q 곱하기 V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없으니까 V1은 제로니까. 근데 만약에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움직여가지고 이 평판이 예를 들어서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럼 뭐 하면 돼요? V1을 빼면 돼요. 그때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없는 거라고 여기가. 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V2 지울게요. 그래서 로우 Q V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서 그 최적 유량 Q라는 거 있죠.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럼 이 Q 대신에 AV를 집어넣어봐요. Q 대신에 AV를 집어넣으면 또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바로 로우 AV 제곱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도 쓸 때가 있고 이 공식을 쓸 때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우 QV고요. 또는 로우 AV 제곱 이렇게도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고정된 평판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죠? 예,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자, 고정된 평판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경사면. 자, 지금 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자, 지금 이게 평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경사지게, 자, 경사진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물이 막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지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사지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된다라는 거죠, 경사지게. 자, 그랬을 때, 이 경사면, 이 면이 받는, 힘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힘을.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각도, 경사진 각도를 갖다가 세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물의 유속을 자, 여기를 물의 유속을 자, V라고 할게요. V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이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받는 힘이 얼마냐? 바로 이걸 물어, 이거를. 수직으로 받는 힘. 자, 수직으로 받는 힘을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삼각비에 의해서 자, 지금 이쪽 방향으로 경사진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지금 유체가 이렇게 분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분사되고 있냐? 바로 삼각비를 이용하면 바로 이 아래 방향으로는 바로 V 사인 세타라는 유속으로 바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경사면에 대해서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힘. 그 힘이 뭐가 되냐? 바로 FY는 원래는 로우 QV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로우 QV인데 이렇게 Y 방향으로 받는 힘은 뭐라고요? V 사인 세타라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바로 사인 세타만큼을 곱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 이렇게. 예, 수직으로 받는 힘, Y방향으로 받는 힘은 로우 QV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사인 세타만 곱하시면 돼요. 경사져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유량 Q에다가 AV를 대입해주면 또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바로 로우 AV 제곱의 사인 세타라는 공식도 이렇게 파생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면이 받는 힘이에요. 곡면. 자, 곡면이 받는 힘입니다. 곡면이 받는 힘. 자, 이것도 자, 공식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어떤 곡면이냐면은 자, 이러한 곡면이에요. 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휘어져 있는 면이 곡면이잖아요. 곡면. 그래서 자, 곡면이 받는 힘은 뭐냐? 잘 보세요.
자, 지금 유체가 이쪽 방향으로 자,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유체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체가 흐르는데 이 공면이 받는 X방향으로 받는 힘과 그리고 Y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식만 기억하세요. 자, 먼저 자, X방향으로 받는 힘 FX는 뭐냐? FX는 바로 로우 QV에 바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때 여기서 세타 뭐냐?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자,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성분과 이 물이 흐르는 방향과 이루는 각도 있죠? 여기가 바로 세타인 거예요, 세타. 이루는 각도가. 이 수평과 이루는 각도, 이게 세타란 얘기예요, 세타. 그때 수평 X방향으로 받는 힘은 로우 QV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거고요. 그리고 Y방향으로 받는 힘은 로우 QV의 사인 세타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식을 기억만 하시면 돼요. 기억만. 아시겠죠? X방향으로 받는 힘, 그리고 Y방향으로 받는 힘입니다. 어디가? 공면이.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힘. 자, 배인 중심선에 받는 힘이에요. 힘. 자, 배인 중심선. 자, 배인 중심선이 받는 힘이다. 자, 그래서 배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배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유체 흐름에 접하는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평평하거나 휘어지게 만든 표면을 갖다가 배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지금 이 배인의 중심이 받는 그 힘, 배인이 중심이 받는 자, 힘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물은 자, 이 배관을 통해서 이쪽 방향 V라는 속도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각도가 자, 여기 중심에서 자, 이루는 각도예요. 여기를 베타. 자, 여기를 이제 알파라는 각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배인 중심선에 받는 힘이 뭐냐? 자, 받는 힘은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FX. 자, FX는 자, 얼마가 되냐면 바로 G분의 감마 Q. G분의 감마 Q에 V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입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비중량이죠. 자,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력 가속도가 위와 아래에서 약분돼 버리면 남는 거는 뭐다? 밀도만 남는 거예요. 밀도. 그래서 어떠한 식이 또 만들어지냐면은 바로 로우 Q V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인 중심선에 받는 바로 힘입니다. 로우 QV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안 나와요.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만 잘 알고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분류 추진입니다. 분류. 자, 다섯 번째는 분류 추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추진력이라고 하는데 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만약에 어떤 탱크차가 있다고 해요. 탱크차가. 자, 탱크로 되어 있는 자, 이런 차가 있다라고 해요. 차가 이렇게 뭐 바퀴가 달려 있는 이렇게 차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뭐 뒤로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방사를 시키면 자, 이렇게 뭐 물을 이렇게 뒤로 방사시키면은 자, 이 탱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이렇게 물을 밑으로 빼내면서 이 힘에 의해서 이게 앞으로 움직인다고요. 추진력. 뭐 추력이라고 하는데 그 추진력이 자, 얼마가 되냐.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 끝에 있는
그 노즐을 설치해서 분사되는 압력의 힘으로 추진되는 장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힘 F가 얼마냐? 힘 F가 바로 로우 QV라는 거예요. 로우 QV. 로우라는 거는 이 유체의 밀도고요. Q는 유량, 그리고 V는 바로 여기 분출되는 속도가 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진력도 마찬가지로 힘 F는 바로 로우 QV라는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분류 추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자, 노즐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반발력. 자, 노즐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작용하는 힘. 자, 다른 말로 이게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죠. 반발력.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물이 흐르는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배관. 그죠? 자,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자, 물을 조금 더 멀리, 더 세게 방사하기 위해서, 자, 구경이 조금 더 작은 노즐을 여기 배관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노즐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노즐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뭐 방사가 막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방사되는 압력에 의해서 어디에 힘을 받냐? 바로 이 배관과 노즐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하는 부분, 여기 볼트, 플랜지. 이 연결하는 부분 있죠? 연결하는 부분에 바로 이 분사 압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고요. 반발력.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려는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 거를 끊어주려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게 바로 반발력이라는 거죠. 반발력. 그래서 이 노즐 플랜지, 즉 볼트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힘.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속도를 이 배관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요. V1. 그리고 여기에 단면적을 A1. 그 다음에 노즐의 단면적을 A2.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V2라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V2. 자, 그리고 이 배관을 통해서 흐르는 자, 물의 유량을 자, Q라고 했을 때 그때 이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F는 이거 공식 기억하시면 돼요. F는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분의 바로 감마 Q 제곱이에요. 유량의 제곱 곱하기 A1입니다. A1은 이 배관의 면적이에요. 면적에다가 곱하기 A1 곱하기 A2 분의 A1 마이너스 A2의 제곱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을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공식이 있는데 자, 이제 이 공식이랑 좀 식은 달라도 계산한 결과는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써도 상관없지만 자, 이 공식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은 자, F는 자, 이거 그림이죠, 그림. 자, 그림을 이제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공식 쓰면 돼요. 근데 또 다른 공식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은 자, 똑같아요, 그림은. 이렇게. 자, 이렇게 관이 있고요. 관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노즐을 갖다가 이렇게 부착한 거죠, 노즐을.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플랜지 볼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플랜지 볼트에 자, 작용하는 힘인데 자, 여기서 자, 압력계를 설치해 가지고 압력을 쟀더니 여기가 압력이 P1이래요. P1. 압력이 설치된 거예요. 압력계 P1. 그리고 이쪽으로의 물의 속도가 V1이고요. V1. 그다음에 노즐을 통해서 분사되는 유체의 속도를 자, V2라고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P2. P2는 이제 대기압. P2는 이제 대기압이니까 0으로 보시면 돼요. 0. 대기압. 자, 0으로 보시면 되고요. 0이고요. 그다음에 면적. 여기는 노즐의 이쪽 배관의 면적은 여기는 A1이고요. 노즐의 단면적은 A2라고 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반발력. 이 노즐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F는 뭐가 되냐? F는 바로 P1 곱하기 A1. P1 곱하기 A1. 이게 뭐예요? P1 곱하기 A1이? 그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유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에요. 그 받는 힘에서 빼라고요.
자, 뭐를 빼주냐? 바로 여기죠, 여기. 예, 노즐에서 방사되는 그때 힘을 빼주는 건데 바로 로우 Q 곱하기 바로 V2 마이너스 V1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 이 공식으로 계산해도 앞에서 이제 계산했던 이 공식 있죠? 이걸로 계산하는 거랑 결과값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기 때문에 두 개의 공식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앞에 있는 공식을 많이 써요. 이 공식을 많이 쓰니까 이 공식 두 가지 전부 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이 운동 에너지의 수정 계수인데, 자, 보세요. 운동 에너지 수정 계수인데 이거는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공식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운동 에너지의 수정 계수라는 건 뭐냐면 자 배관 내부에 있죠. 내부의 유체의 유속이 항상 일정하면 좋겠지만 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바로 운동 에너지 수정 계수라는 값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 운동 에너지 수정 계수인 자 알파의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뭐냐? 알파는 여기 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알파는 AV 세제곱분의 1 인테그럴 V의 세제곱 dA입니다.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수정 계수 알파 값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값은 바로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수정계수 베타의 값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량. 그래서 두 식은 거의 비슷해요. 자, 베타는 AV의 제곱분의 1 인테그럴 V의 제곱 dA가 되는 겁니다. 자, 둘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운동에너지 수정계수는 V의 속도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그런데 운동량 수정계수 베타는 바로 V의 제곱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운동에너지는 세제곱, 운동량은 제곱이다. 이걸 뭐 계산 문제로 안 나와요. 이것도 운동에너지의 수정계수가 뭐냐? 운동량 수정계수가 뭐냐? 이 공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공식 자체를.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 계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